교수와 성희롱을 일삼아온 제주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또 다른 갑질 논란을 빚은 같은 과 교수와 조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부결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주민들의 항의 시위에 중단됐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상처가 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대 멀티미디어 디자인 전공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총장이 직접 나서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파면됐고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일었던 같은 과 교수와 조교는 감봉 3개월과 2개월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으며 상처 또한 컸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해당 교수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 인사처분 발령을 내렸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의 인권 전문가를 채용하고 강의 평가에서도 갑질 문화가 있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그 교수의 그 모든 가해에 대해서 피해 입은 것들이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던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아직 믿기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던 해당 교수는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에게 뒤늦게 사과하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쌓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파면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도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징계에 불복하면 교육부에 소청을 낼 수 있습니다. 제주대는 해당 교수와 학생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대학교의 갑질 교수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교수는 공개 사과하고 파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학교 측과 교수 사회도 자성의 계기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이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원희룡 지사.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소정의 절차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5건. 먼저 고급 리조트 특별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와 상대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이권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 2건입니다.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 한 웨딩홀과 관광대에서 한 이 같은 발언 등은 공약 발표에 해당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발표된 공약들로 고의성도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가운데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부결 논란을 빚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요구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 8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하수 역류 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 등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재석 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결을 주도해 도민 공부를 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재발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8명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8명 가운데 6명은 지난 9월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는 반대했던 송창권 의원과 기권했던 조은배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행의 잘못이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장 22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수 역류 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JDC와 관련된 사업장이 5곳이나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 의혹이 간다고 여기는 부분이 그런 관광개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도정 질문 등을 감안하면 행정사무조사는 내년 1월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강철남 문종태 의원은 모레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20주년 남북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행사에 참석해 감귤 보내기 사업과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한라산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본계 매립장 포화로 준공이 시급해진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주민들의 시위로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농경지 폐열관로 지원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공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구자읍 동복리 주민들이 항의 농성에 나섰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동복리에 짓기로 할 때 제주도가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마을이 사용하도록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삭발까지 하며 공사 저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폐열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면 저희들은 끝까지 공사 중지 단체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민 시위의 현장에선 공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사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모두 6곳인데요. 주민들은 진입로마다 이렇게 덤프 트럭과 현수막을 세워놓고 출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중장비가 드나들지 못해 작업은 진행하려 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거의 뭐 한 95%가 장비 일, 사람은 5% 이렇게 보는데 일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는 폐열 발전 수익은 공유재산이며 폐열관로 설치는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아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주민과 협의해 공사 재개를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부분들을 빨리 아까 그런 일 종합적으로 좀 고생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장님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현재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정률은 매립장 85%, 소각로는 55%에 그칩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먼저 준공되는 매립장으로 포화된 본계 매립장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쓰레기 처리 대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1,300여 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추가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4차 심사를 벌여 희생자 54명과 유족 1,335명을 추가로 인정해 의결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올해 3차례에 걸친 심사에서 희생자 57명과 유족 2,834명을 추가 의결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제주 4.3 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주민들을 살린 고 문영순 경찰서장의 흉상 제막식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문 서장은 1949년 모슬포 서장 시절 좌익으로 몰린 주민 100여 명을 자수시켜 훈방했고 1950년 성산포 서장 때는 군 당국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해 주민 200여 명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문 서장을 인권경찰의 표상이라며 2018년 경찰 영웅에 선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